짠. 아이씨.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돌아왔다. 아, 오케이. 또 그 시간이네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 우리 문 이후에 처음이죠? 부분이 굉장한 성황리에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데 앞서서 이게 우리가 이 일을 맡게 된 스토리를 먼저 한번 얘기할까? 어떻게 일을 우리 처음에 전화 받았던 내용이 같이 있었잖아요, 나랑. 갑자기 주택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프로젝트가 선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선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우연히 보시고 제주도에서 그걸 우연히 보시고 이거를 설계한 사무소를 찾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죠.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뭐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뭐 평당 단가 묻고 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시길래 그냥 그런저런 했는데 건물 면적 들어보니까 꽤 커가지고 깜짝 맞아요. 놀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미팅을 뭐 자꾸 그렇게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죠. 이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선물은 하나밖에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의 규모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맞아. 네, 이거는 어떻게든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건축주께서 처음에 잘 모르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었는데 되게 뭔가 알아볼 때 되게 철두철미하게 알아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후기가 아니라 그 같은 리스트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건축 사무실들도 되게 네임드 사무실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너무 네임드들이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법규를 좀 파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지구단위계 검토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어떤 활용 정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물망선에서 꾸준히 네임드 분들과 고려 대상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뭘? 그 우리 선모루 영상 캠핑 영상 하면서 이 친구들 일 없어서 하나 맡기면은 제대로 하겠구나.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 네임드 분들과 기준선에 비슷하게 있을 때 이제 조조장 얘기대로 도대체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겨서 따와야 하나라는 걸 고민할 때 이제 법규 검토를 굉장히 한번 다시 훑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 중에 딱 두 개였을 거야. 그 필지 중에 두 필지만 점포주택이 가능하다는 걸 찾아내서 그 건축주 분께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놀라셨죠. 그죠. 몇 번이나 되물었지. 이게 사실 어떻게 가능해요? 건축주도 모르셨고 마을 사람도 아무도 몰랐고 부동산도 몰랐고 담당 주무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탁 찾아내갖고 아주 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갔었던 이제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동네가 물론 개발된 지 20년 정도 됐나? 10년인가 20년인가? 근데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그렇게 개발되고 단 한 명도 이거를 신축으로 재개발을 하신 분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지구단위 계획도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분당 네, 그쵸. 쪽이. 그러니까 이쪽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첫 게시를 하게 될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낸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일을 더 딸 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시기도 많이 받았지. 그 마을 분들한테 시기요? 시기. 그 왜 갑자기 이게 되느냐. 예. 그쵸. 아무도 안 되는데 여기만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 특혜라는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마을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돌고 그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었다. 그쵸. 참 다행이었죠. 우리의 되게 소중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공사를 3개월 동안 착공 후 3개월 동안 건축 공사를 못 들어갔지.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 맞아. 네. 아 그게 시작이었고 잊고 있었어. 그 관리자가 음. 뭐 되게 뭐 어디 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음. 그 협의하다가 뭐 우리도 우리 입장대로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게 우리도 이제 건축주 입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해서 그분들도 3번인가 4번이 바뀌었어. 맞아. 당사자가. 맞아. 바뀔 때마다 전화. 도면 갖고 만나시죠. 뭐 만나시죠. 뭐 자기가 어디서 일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은 자꾸 괴롭히잖아 일부러 우리를. 그 사실 바뀐 이유도 우리 말이 맞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쪽에서 그 분이 바꾼 거였잖아요 대리인을. 그래서 관리자도 그렇게 바뀌면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됐죠. 그래서 아 이제 마무리 됐다, 착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철거해서 이제 토목 공사를 이어가는데 이제 한창 잘 철거하다가 돌이 이제 큰 게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 돌. 그 돌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어쨌든 뭐 마무리는 됐다 그래도 앙금이 남아 있잖아 서로. 그게 왜냐면 꽤 오랜 시간을 해서 관리자도 3번 바꾸면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거의 포기 상태로 이제 된 거니까 상대방은. 근데 돌이 나오자마자 또 전세가 역전된 거지 갑자기. 아 그래서 뿌레가를 한번 치자마자 그냥 나오는 거야 한번. 그죠. 응. 아, 난리였어. 막 욕하고 물 뿌리고 막. 어우. 그 불같은 토목 사장님 그 얼굴에 물 뿌렸잖아. 나와가지고. 네. 집에 크랙 갔다고 해서 또 그것도 사실 조사한다고 또 구조안전 진단 업체랑 저쪽 우리 구조 기술사도 가고 그 송사도 있었죠. 송사도 있었고 다 이웃집에서 송사도 걸고. 공사 중지도 걸렸잖아. 네. 아무리 봐도 원래 그 한참 전부터 있었던 크랙이었는데 이게 우리 때문에 마치 크랙이 같은 아래도 있었고. 공사 중지도 먹어봤고. 네 맞아 진짜 파란만장했다 이거. 그럼 건축주의 니즈가 혹시 기억나세요? 건축주의 니즈는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질의서를 하나 보냈어요. 아 맞아요. 네. 질의서를 보냈고 거기 질의서에는 건축 구성원과 개를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 어떻게 보면 이 건축주께서 집을 또 여기 살기도 하고 실제로 살았다가 이제 새로 신축하는 거니까 동네도 잘 알고 이제 집도 여러 번 지어 보셨던 분인 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가 좀 명쾌한 기준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가족들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이제 열려 있는 공간, 이제 뭐 이제 확장 가능한 그런 공간 플러스 또 개인의 공간을 또 딱 지키는 공간들이 딱딱딱 있기를 원했던 게 있고 그런 좀 명쾌한 니즈들이 있었어서 그 기준을 이제 건축주의 그런 요구사항의 명쾌함에 이제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그런 설계가 되었지 않나. 이게 그리고 그게 있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2층으로 계획을 시작했었잖아요. 처음에 이 계약을 했을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게 3층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을에 3층짜리 집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고 이런 니즈가 있어서 사실 그때가 제일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볼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볼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여기 지역 그 조례상 경사지붕을 해야 되는데 경사지붕이라는 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지붕이면 납작하게 갈 수가 있는데 경사지붕은 그 각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갑자기 너무 커지게 되는 그런 좀 그랬을 때 좀 그게 거기서 오는 좀 위압감이나 좀 이런 게 좀 생겨서 그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사지붕하면 보통 우리가 박공을 떠올리는데 우리는 이제 박공이 이제 디자인에 맞냐로 고민했을 때 그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더 높아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쵸. 박공만 해도 박공, 절반에서 다시 꺾여 내려가니까. 그런데
또 그게 그걸 사- 싫어하셨잖아요, 건축주께서도 박공은. 그 사실 네. 그거였던 것 같아. 3층 얘기 나왔을 때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보통은 설득을 뭐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네. 잘 해왔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3층을 하면서 크게 볼륨이 한번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3층은 만들 때 건축주께서도 그래서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볼륨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숙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숙제를 이제 한쪽은 이쪽으로 기울이고 한쪽은 저쪽으로 기울이게 함으로써 이 라인을 맞춰가지고 볼륨감을 좀 낮춘 것도 있었고, 갑자기 생기게 된 3층에 대한 거를 한번 끊어줬죠. 이렇게 중간에 한번 살짝 띄워서 끊어줘가지고 그 메스감을 좀 줄인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 한국의 오래된 빨간 벽돌집에서 모티브를 따왔던 이 콘크리트 띠들, 그런 것들이 또 이 큰 볼륨을 한번 죽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 담장도 솔리드였고, 사실 집은 지상층은 이 위에고 지하층은 이 밑에지만 이 지하층이 우리 이 특이한 대지, 이 대지 3면이 다 경사가 다른 것 때문에 여기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또 건물의 인면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덜 주변 건물들에 비해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게 할까 하는 게 우리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 전면에서 봤을 때 이쪽 볼륨이 이제 여기 보이나? 대지 레벨 차가 있다 보니까 텐션 3층까지 올리라고. 3층까지 보이는 그런 그래, 올려. 굉장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뒤로 그죠. 이 밀어서. 뒤에가 산이었잖아요, 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끔 볼륨을 잡았죠. 처음엔 참 많은 스터디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 가네, 여기로 가네, 저기로 가네 하다가 이 모양이 된 건 결국 주변 그 맥락들과 이어서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였죠. 네. 네. 아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뭐요? 우리가 재밌는 이제 것들을 이 하는 집을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짓기 전에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거주하는지 보러 가잖아. 그죠. 근데 이 집을 처음 갔을 때 예. 되게 좋긴 좋았어. 마당 네. 넓고 네.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지하층도 있고 이렇게 네. 했는데 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이 지하층을 갔는데 기억날 거야. 그 주차장 뒤에 되게 애매한 공간이 하나 있어. 예. 근데 그게 굳이 필요 없는데 네. 그 공간이 이렇게 굳이 이거를 되게 애매한 높이로 이렇게 맞춰놨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아 도대체 왜 저기 있지? 그냥 한 길로 참 특이하게 지었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우리 이게 철거 공사하는데 그 딱 레벨에서 돌이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사가 한 2달인가 그거 깨느라고 딜레이가 됐는데 그 순간 그게 딱 소름이 돋더라고. 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았어. 기억났어. 예. 맞아요. 그 돌. 도대체 우리 공사 뭐 이런 공간이 있냐고 우리끼리 막 얘기했었잖아. 맞아. 근데 그쵸. 철거하고 긁어내는데 돌 나와가지고 아주 고생이었죠. 그 돌 진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하나가 이 집은 왜 창이 없냐? 그치. 네, 왜 집에 창이 없냐였어요. 집은 자고로 창이 뻥 크게 뚫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창이 없냐였거든요. 민우 씨, 왜 창이 없나요? 이 집은? 이게 창이 없는 건 아니죠. 창이 그쵸. 1층에는 엄청 많죠. 1층은 많지만 나머지 네. 층은 이제 창들이 정말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 최소한으로 뚫려 있고, 이건 뭐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니즈 플러스 이제 이 주택을 살아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설계할 때 그런 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잘 맞아서 만들어진 거고,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맞아요. 네, 사생활도 있었고 사실 알다시피 이제 주택 많이 살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야. 창을 많이 만들어봤자 다 막고 살게 되더라. 그 사생활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단열 뭐 아무리 요즘 창이 잘 나온다 한들
단열재 있는 벽면보단 단열이 취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창을 정말 외부로 나가는 출입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해가 들어오고 환기가 되는 용도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용도로만 만들고 그마저도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담벼락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에 충분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중정 공간 하나 만들어줘서 그 안으로 해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빨래도 말릴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만들되 그게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었죠. 반대로 아까 최선이 말했듯이 1층 공용 공간, 커튼을 웬만하면 치지 않아도 되는 이 공용 공간에는 창이 그냥 한 면이 쫙 다 창이고 그 창이 중정 쪽으로는 완전히 또 오픈되어 있대. 밖에서 외부에서 주차장에서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내부가 또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구성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나름 내 생각에는 건축주의 니즈와 여러 가지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지 주택지에서 이게 모여 있는 주택 단지에서 어떻게 보면 창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현실화 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이면 뭐 다들 이상의 생각들은 막 창이 다 크고 다 넓고 막 이래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점을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얘기도 나오고 뭐 포블링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 내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부 구성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부 구성. 내부 구성. 일단은 지하층에는 이제 주차장이 크게 들어가고 네.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도로 쪽으로는 이제 내 기억으로는 10%였던가 그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들어가고 이제 1층은 이제 거실 그 다음에 별동에 있는 여기 게스트룸이자 뭐 가족분들이 쓰는 별도로 쓰는 별관처럼 방이 하나 새로 스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창고, 화장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보조주방, 뭐 다이닝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다. 네. 그리고 2층은 굉장히 다 개인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죠. 마스터, 네. 뭐 그 가족분 방, 네. 그다음에 세탁실, 뭐 화장실 별도로 다 있고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고 마지막 3층도 이제 개인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네. 만들어놨죠. 저 3층의 뷰가 참 뷰가 끝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통창으로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한 900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 긴 창이 개방감도 좋고 그 다음에 과하지도 않고 가리기도 쉽고 열기도 쉽고 잘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라푼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탑에 약간 있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좀 실제로 저 맨 꼭대기층은 그 따님께서 쓰시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 내부는 또 다른 데와는 다르게 다른 좀 앤틱하고 약간 그런 완전 다른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 구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우리가 또 그거를 좀 해보고 싶었잖아요. 안에가 사실 볼륨에 비해서 내부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또 방이 크고 공용 그 같이 사용되는 복도나 이런 건 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개방감을 크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했을 때 일자로 좀 쭉 뚫리게, 그래서 어디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쭉 뚫리게 복도를 만들어 놓고 마스터 베드에서 그 화장실이나 이런 드레스룸, 이런 샤워실을 갈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 수 있게,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라 돌 수 있게끔 구현을 해주었고, 내부에 이제 지붕이, 그러니까 천정으로 벽이 끝까지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천정에서 좀 떨어져서 지붕이 이어가게끔 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더 안에서 개방감이 펼쳐지는 거죠. 저기에 뭔가 더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좀 더 시원시원한 공간감을 주도록 했어요. 왜냐면 또 건축주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죠. 되게 아웃도어도 즐기고 이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방감 있는 공간을 즐겼고 또 지붕도 박공 지붕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쾌적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 구성상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방마다 이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 이게 되게 특징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창이 작은 대신에 테라스를 나가면 아예 그냥 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외부 공간에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방마다 다 각자의 개별의 테라스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건축주 성향하고도 맞겠죠. 건축주도 이제 외부 공간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그것도 흥미로운 점이죠 이 주택에서. 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건축 지지가 하나 더 생각났어.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료칸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거실 앞에 그 레이어 그 한식 창호로 만들고 그 복도 공간을 꼭 갖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시고 있는 곳에 그런 게 지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보내시는 시간이 그곳에 되게 많다고 얘기하셨어가지고 또 말 그대로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레이어를 만들면서 바깥과 안의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냥 되게 손쉽게 밖으로 나갔다가는 들어왔다가 하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 그대로 2층이랑 또 겹치는 내용인데 어쨌든 좁아지는 공간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벽을 생성하기보다는 한식 창호들 아까 그 료칸에서 좋아하셨던 그 부분들을 다른 데도 이어나가서 그 창호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끔 벽을 구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가족 구성원이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가족들끼리 되게 끈끈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주택을 지으면 층이 단절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그거를 조금 분절시키기 위해 분절이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자유롭게 해소하기 위해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걸 좀 높이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써먹는 거잖아요. 높이를 높낮이를 자꾸 조절해줘서 공간감을 풍성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그게 가족들이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3층 같은 경우도 좀 동떨어 있지만 그 중정 2층에 있는 중정 공간을 통해서 3층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수직적인 그런 교류도 공간적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많은데 더 많은데 좀 아쉬워. 더 찍어 이거? 2편 찍을까요? 저쿠제 저코제 인간 갑니다.